제품 만드는 여자 혜지입니다. OEM, ODM 진행하실 때 다양한 분들이랑 소통을 하실 텐데 사실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주진 않습니다. 제형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생산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이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절대 망하지 않은 5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획 그리고 R&D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창업해서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실 때 우선은 제품 기획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브랜드 스토리라든지 브랜드의 컬러라든지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먼저 정리가 된 후에 제품 기획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제품 기획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이 제품의 USP 같은 것들도 잘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수출 국가를 어디로 타겟팅을 하는지라든지 기능성 인증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효 성분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유효 성분의 함량 같은 것들을 잘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타겟 단가를 어느 정도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적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연구원님들에게 그리고 공장 영업사원님들에게 제품 기획서를 줬을 때 이 유효 성분 함량만큼 집어넣었을 때 단가가 잘 맞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획한 것보다 단가가 훨씬 더 높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단가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드래프트하게라도 견적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획단에 있어서부터 제품을 진짜 실제로 판매했을 때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세 페이지에 구성하는 요소들의 마케팅 포인트를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해서도 기획단에서부터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품을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어떻게 기획할까 생각하면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링을 공장에 의뢰를 하게 되면 2주에서 3주 정도 걸려요. 보통 샘플을 한 3번에서 5번 이상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샘플링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을 미리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 보통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샘플링 테스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샘플링 테스트를 하시는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제품의 용기라든지 제품의 디자인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 구상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스텝은 바로 부자재에 대한 선정입니다. 제품에 대한 기획을 하게 되시면은 이 제품에 딱 맞는 어떤 용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용기들을 먼저 선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용기를 선정이 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선택한 그 제형이랑 이 용기가 잘 호환이 되는지 CT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CT 테스트는 내용물이랑 넣었을 때 혹시 누액이 되지는 않는지 아니면 떨어뜨렸을 때 파손되지는 않는지 이런 테스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형이랑 이 용기가 호환이 잘 되지 않는다면 다른 용기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용기 공장에도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물로 진행을 할 건데 이 용기가 잘 맞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보고 나서 용기를 제안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요, 디자인과 문안 확정 단계입니다. 제품 제형도 골랐고 용기도 고르게 됐다면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예쁘게 디자인 작업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집어넣을 내용 그리고 문안들이 되게 중요할 것입니다. 단상자에 문안이 작성이 다 되었다면 공장에 의뢰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QC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디자인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바코드 파트입니다. 이제 공장에서는 고객사가 요청을 해주면 바코드를 발행해주고 고객사가 요청을 안 하면 바코드 발행을 안 해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단상자를 다 생산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코드가 빠졌었네 하면 수정 작업이 필요해서 다시 재작업을 해주셔야 하는 그런 이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에 대해서 까먹지 않고 꼭 공장에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생산 감리를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감리를 가실 텐데 막상 가셔도 뭘 봐야 되는지 잘 모르세요. 색깔 잘 나왔네, 단상자 내 생각대로 나왔네, 이런 식으로 감리를 하신 게 아니라요. 진짜로 감리를 하실 때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생산이 될 때 1mm에서 2mm 정도의 출력됐을 때의 편차가 있는데 디자인이 좀 기울은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기계가 돌아가면 분명히 똑같은 컬러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색상 편차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상 편차는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튜브랑 단상자가 색깔을 꼭 맞춰야 된다 싶었을 때는 가지고 가서 단상자랑 잘 맞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색깔이 조금 더 연하게 하거나 조금 더 진하게 하는 그런 가벼운 조정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딱 잘 나올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스텝은 발주와 스케줄링 파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발주를 진행하시게 되면 보통은 용기 같은 것들은 적어도 4주에서 8주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단상자 생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게 됩니다. 아웃박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돼요. 내용물을 충진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자재가 다 입고된 후에 2주에서 3주 내로 생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보통 8주에서 9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품의 내용물도 픽스가 되었다 보니까 발주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내용물을 임상센터에 보내셔서 임상 작업 같은 것들을 미리 하시면 돼요. 마지막 스텝으로는 바로 출고하는 파트입니다. 보통 이 생산을 하게 되면은 포장물 사양서를 공장에다가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포장물 사양서가 뭔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포장 사양서라는 것은 이 제품을 어떻게 포장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인박스에 제품을 몇 개를 넣을지, 아웃박스에 몇 개의 인박스 혹은 제품을 넣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해주는 게 이제 포장물 사양서입니다. 제품의 차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유통기한을 2년으로 할 건지 3년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다 적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각 나라의 규제에 맞게끔 혹은 바이어가 요청하고 있는 포장 사양에 따라서 봉합 라벨 스티커 같은 것들을 붙일지 붙이지 않을 건지, 그리고 크림이라면은 뭐 스파츌라 같은 것들을 집어 넣을지 아닐지, 어떤 업체는 아웃박스에도 바코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인박스에도 바코드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필요로 하다면은 미리 포장물 사양서에다가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포장 스펙이 늘어나면은 단가 같은 것들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장에서 포장 사양서대로 제품을 다 생산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내용물이 용기에 충진이 되었을 때 미생물이 검출이 되지 않는지 미생물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3일 후에 제품이 품질적으로 이슈가 없는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체크를 한 후에 창고로 이 제품이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스텝 미리미리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챙겨주신다면 시간을 세이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6개월 걸리는 것도 4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영상을 잘 숙지를 해주셔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